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 임성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소장 또 원정이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을 결정짓는 월말 경마의 또 마지막 1호 경마입니다. 서울거 11개, 부산거 6개, 정말 여러분께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 공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원정일이가 7경주, 10경주 서울거 승부를 준비했고요. 박 소장이 5경주만큼은 박 소장 한번 믿어봐라. 서울 5경주, 부산 5경주. 5경주는 책임지겠다. 승부를 준비했고요. 임승진이는 11경주와 6경주, 6경주와 11경주 승부로 준비했다는 점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 5월 28일 일요일 서울거 11개, 부산거 6개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의 11마리. 제가 토요일 연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할이 됐습니다. 토요일 2경주와 이번 서울 일요일 1경주가 분할이 됐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7번 달달이. 이건 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다음번에는 그냥 오겠다. 직전 경주 결승선 통과하고 나서 그냥 뭐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아도 다음에는 오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경주 내용이었고 걸음이었습니다. 선행 가면은 뭐 쌍대가리 따라가도 힘안배 과정에서 실수만 없다면은 이 작은 넉넉하게 올 수 있는 마필이 7번 달달이가 되겠습니다. 달달이. 딸딸이 아니죠? 달달이죠? 네. 아니 이 샌들 있잖아요, 샌들. 딸딸이라고 하잖아요. 딸딸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 네. 딸딸이를 샌들 그 쪼리 샌들이 아니라? 쪼리. 쪼리. 쪼리 같은 것도 딸딸이라고 해요. 그 광주에서? 아니요, 서울에서도요. 서울에서도. 원정이 서울 사람이잖아요. 서울 사람이죠. 예, 원정이를 듣습니다. 네. 직전에도 이제 제가 이 7을 추천드리면서 저희가 한번 NG가 한번 났었죠, 오전장에. 아,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현장하고 방송하고 이제 직전에는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이제 7을 추천드리고 현장에서 잘랐어요. 이게 좀 뭐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뭐 적중이 됐으니까 됐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목차이였습니다. 목차이. 자, 그만큼 7번마 달달이라는 마필은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원정일도 여기에 지금 한 표를 던질 텐데 일단은 현장에서 강축마기 때문에 다른 마필 한 마리 또 말씀을 드려야죠. 자, 외곽을 크게 돌아서 아쉬웠던 마필입니다. 3번마 마이더스 웨이. 이번에 게이트 잘 잡았고요. 답보 변환이 없다라는 게 단점이긴 한데 하종이가 이 부분만 잘 커버를 해준다라면 3번마 마이더스 웨이도 보여줄 거름은 충분히 있겠다. 3번 추천드립니다. 원정일이가 3번 마이더스웨이를 추천할 때 답보 변환이 안 된다라는 아쉬움이 있다. 뭐 정확하게 정말 봤어요? 그럼 봤으니까 말씀을. 아, 그러니까 아니 들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건 제가 이제 봐서 말씀. 나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문세희가 타고 마지막에 발을 못 바꾸더라. 네, 그렇죠. 발만 좀 바꿔줬으면 훨씬 나을 텐데. 라고 제가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원정일이가 또 그런 것들까지도 눈으로 캐치를 하면서 또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좋은 내용이었고요. 나머지 중에 1번마 폐월수화를 저는 쪼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뭐 7번 달달이는 이번에는 웬만하면 오겠다라고 한 표를 던지겠고 때려 붙일 말로 1번 폐월수화인데 지난번에도 저는 선행만 갔으면은 얘가 좀 더 나은 성적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 바퀴 내내 당시에 앞에 갔던 말하고 체력전을 펼쳐버렸죠. 뒷심 부족으로 보였는데 이번은 1번 게이트입니다. 말도 전부 다 좋아졌습니다. 상대 선행마가 있지만 번호 1번 잡은 만큼
절대 밀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1번 빼올수화를 후착 1순위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10번마 보은사랑이 좀 불안해져요. 토요정마 때도 저희들이 당시 3등을 했던 광야폴리스가 김옥선이가 이빠이 갔으면 얘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부담 중량도 늘어버렸고 외곽으로 밀려버렸고 선행 여부도 불투명하고 자 이래저래 10번 보은사랑은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닌가. 이혜리 기수가 참 결혼해서 애도 낳았어요 혹시? 안난 걸로 애는 알고 없습니까? 있어요. 예, 안 낳았어요. 이 대한민국 아줌마의 파워를 보여주면서 기술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데서 돈 좀 벌어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돈을 벌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300에 6등급 경주고요. 11마리인데요. 여기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2등급 편성 2개가 완전히 작살이 나버렸습니다. 출전 두수 부족으로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2경주하고 다음 3경주가 분할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박 소장 시각 먼저 듣습니다. 네, 8번 피코탕이 지난번에 게이트 차이로 선행을 못 갔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마지막까지 이제 그 좌구볼을 꾸준하게 쓰면서 끈기 있게 이 차를 버텨냈습니다. 끝나고 난 딱 느낌이 현군에서는 한 번 더 되겠다. 편성만 잘 보자. 그겁니다.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 먼저 나왔다시피 분할된 경주이고 뭐 100m 조금 더 늘어난 정도인데 나머지 마필들도 1300m에 대한 어떤 뭐 특별한 장점이나 무기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선두권 위치를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 보이는 8번 피코탕 입장에서는 나머지 마필들보다 확실히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절. 네, 늘어난 거리 그리고 늘어난 부담 중량이 이번 경주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와 반대로 부담 중량 크게 변화 없고요. 거리 또한 충분히 소화했었던 마필. 직전 경주는 뭐 완전히 뭐 조교 자체가 안 돼 있었던 4번마 히어로킹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마필이 이제 기본 조교가 잘 되어 있는 마필이에요. 박으론 기수가 조교를 하는 마필들은 기본 조교 이상 상당히 강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직전 경주는 김동수가 안장을 하면서 조교 형도가 완전히 현격하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조교 형도를 좀 올려놨습니다. 상대 마필들이 거리가 늘었고 부담 중량이 늘었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두자면 4번마 히어로킹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 그러나 이번 경주에 4번마 히어로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더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들팔릴 쪽에 말인데 안정일이가 좋게 본 말 4번 히어로킹까지 설명이 됐고요. 나머지 중에 아까 우리 이제 박 소장 언급했던 피코탕은 지난번부터 이상혁이가 조교를 하고 말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친분이 있는 부민호한테 부민호를 콕 찍어서 좀 기승을 시켜줘라 이렇게 해서 타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혁이하고 부민호하고 많이 친한가 봐요. 그러게요. 몰라요? 같이 당구 치니까 친한가요? 당구 얼마 치는데요? 그래서 이상혁 기수는 잘 치죠. 부민호 기수는 우라가 좀 있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도 부민호고요. 나머지 중에 9번마 대구남이 지난번까지는 54조 박천선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10조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54조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골막염을 달고 살았었습니다. 골막염 때문에 제 실력을 한 번도 못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한 10주 2달 반 정도 틈을 가지면서 10조로 옮겨왔는데 그 사이에 골막염이 굳어버렸다고 그래요. 많이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생은 54조 박천서 조교사가 하고 돈은 정호익 조교사가 버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 좋습니다. 9번 대구남 제가 필수 막권으로 안고 가야 되겠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겠고 5번마 천하지향은 좀 말이 좀 꾸역꾸역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전에 피코탕한테 3마 신차로 졌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갭을 줄일 수 있을지 그 좀 포인트가 되겠고 3번마 본비스킹이 3월 19일 날 뛰고 거세를 했습니다. 사람을 좀 깜보는 스타일, 깜본다 말이 땡땡이기가 있다. 사람 말을 좀 잘 안 듣는다 해서 거세를 시켰는데 이번에 좀 거세 효과를 좀 본 듯한 새벽종이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관심권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경주입니다. 1300에 6등급에 11마리고요. 앞선 이경주와 분할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원정일 먼저 듣겠습니다. 네, 1300m라고 하더라도 선행을 갈 것 같습니다. 7번마 선플라자라는 마필. 휴양 공백이 있어요. 이 마필도 이제 골마겸이 조금 안 좋았죠. 그러면서 휴양을 갔다 왔는데 휴양을 갔다 와서의 어떤 조교 변화는 확실하게 와 있다라고 봅니다. 직전 경주가 이제 휴양 공백전이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였죠. 조교도 상당히 좀 약했고요. 자, 이번에 마무리 조교 때 스포를 단독으로 이제 한번 쏴주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다리의 디딤이 상당히 좀 힘이 좀 실렸다. 뭐 가볍게 뛰는 게 아니고 상당히 좀 무게감이 있게 뛰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예 저는 선행을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7번마 선플라자 페로비치 안장 이번 경주 원정일 추천 마필입니다. 박수정. 이철경 기수가 최근에 아주 짧은 기간에 조금씩 좀 뭔가를 좀 깨닫고 또 깨쳐가는 그런 느낌을 자주 봤습니다. 최근 2주 동안에 여전히 좀 이철경 기수가 말을 많이 타고 있는데 많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격의 레이스를 지금 기승을 하게 됐는데 선플라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곽 마필들 가운데서는 9번과 노스웨스트하고 진격의 레이스 두 마리가 이제 따라 붙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노스웨스트는 너무 꾸역꾸역이에요. 그 채찍을 갖다 대도 탄력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필을 이제 이동환 기수하고 이철경 기수의 이제 자리 다툼하고 스퍼트 싸움이 되겠는데 저는 최근에 그 이철경 기수가 간간히 좀 보여준 지난주까지 보여준 그 인상적인 맛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이철경 기수 좀 응원해 보고 싶은 그런 경주고 또 상대적으로 앞에 가다가 뒤가 확 무너졌던 거 예전 모습에서 벗어나가지고 최근에 직전 경주는 또 체중이 불었죠. 체중이 불면서 힘한 배가 되는 모습까지 또 아끼만큼 직선줄에서 채찍발을 받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절이 조금 좋지를 않아서 강한 조교를 빵빵하게 해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만 적당하게 조절은 잘 됐어요. 체중에 큰 변화 없이 조금 소폭 올라가는 정도로만 해서 나온다면은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입상 후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격의 레이스도 통한다. 저는 이제 7번하고 11번 중에는 당연히 뭐 7번 선플라자가 지난번에 늦바라고 또 짜부되고 또 그러는 가운데 막판에 올라오는데 올라올만 하니까 레이스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 1300 혹시 몰라서 또 1300 나왔고 말은 뭐 아까 우리 원장님이 설명했던 더 좋고 7번 선플라자는 이번에 실수 없을 말이다에 대해서 일단 한 표를 던지겠고 안쪽에 있는 1번마 수성 챔프도 비록 1300으로 거리가 늘었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때 1경주만 아니었으면 제가 승부로까지도 깔 말이다라고 제가 오픈을 드렸는데 여전히 좋습니다. 아니 더 좋습니다. 그리고 5번마 인키타 투수가 우리 정평수 기수 지난주에야 비로소 2017년도 첫 입상을 했죠. 2등으로. 꿈캐란가요? 금캐란가요? 아무튼 먼 캐라로 2017년도 5월 달에야 이제 2차 코를 뚫었는데 이 인키타 투수도 직선에서 한 발이 있는 말입니다. 1300으로 그를 늘려 나온 이유가 있는 말이고 만약에 선두권에서 좀 버벅된다면은 5번마 인키타 투수의 역습 가능성까지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정주입니다. 1300에 5등급에 11마리입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11 마시는 서울에서는 많이 안 나오죠. 3번마 피닉스 선인데 18조 마방에서 또 물건을 하나 또 들여왔네요. 3번마 피닉스 선. 뭐 데뷔전에서 뭐 선행을 갔던 어찌 됐건 7번 게이트의 스타트 능력 그리고 라스트 능력까지 모두 겸비한 마필로 이번 경주 승급전을 1300m를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포인트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18조 마방에서 6등급에서 뭐 시원하게 이기고 한 등급 올라와서 거리 늘었을 때 부러진 마필이 몇 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자 3번마 피닉스 선은요 김용근 기수가 욕심을 내고 조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중심 마필이라니까 3번마 추천드립니다. 박수정. 재봉 경주는 피닉스 선에 대한 기대감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외곽에서 선입을 따라붙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두만강, 이번 경주는 좀 막권용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마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만은 10번마 두만강 역시 선두권 외곽에서 전개만 잘 풀린다면 1300m까지는 뭐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끈기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번, 10번. 저는 여기를 저는 열하나 지공불패를 저는 안 빠질 축으로 좀 안고 가고 싶습니다. 6등급에서 우승을 하고 3월달, 4월달 5등급에서 3등, 4등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계속해서 외곽 번호를 받고 있어요. 그 점이 조금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게이트 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 순발력이 분명히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1300, 지난번에 사실 1000m에서 늦추입이 그거예요. 막판에 올라올 만하니까 진짜 끝나더라.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번에 1300 나온 거고, 직전보다 500g 감량 조건에 새벽적으로 차민구다고 병합을 하는데 정말 씩씩하게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1300의 경주 거리와 더불어서 페로비치 등짝 그리고 새벽조교시의 모습까지 감안한다면은 열한 지공불패 이번에는 실수가 없지 않을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주차 일정주입니다. 1000m 5등급의 11마리입니다. 거기 찰크덕거리는 박소장 먼저 듣습니다. 전사의 후에 봐야죠. 뭐 아주 잘 뛰고 있습니다. 잘 뛰고 있고 걸음도 훨씬 더 나올 가능성이 많은 마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최성현 기수가 이번 주에 아마 기승 정지 구간에 걸려 있는 것으로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그 기승 정지를 유예시키고 나오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또 전사의 후회를 남한테 뺏기기 싫다. 그 측면이 좀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전사의 후회 뭐 이번에는 얼마나 더 좋은 기록을 또 끊어낼지 상당히 좀 기대감이 많이 드는 마필입니다. 오케이. 언제? 네, 전세유예가 이제 아무래도 선행을 갈 것 같습니다. 선행을 갈 것 같은데, 야 이게 따라가서도 될까라는 물음표가 일단은 먼저 찍히는 마필이 4번마 초동스카이예요. 초동스카이가 일단은 선행은 못 갑니다. 전세 후회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외곽 2선을 타야 되는데 이 마필이 이제 외곽 2선을 타서도 아직까지는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요, 외곽 2선을 따라가도 저는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외선 3등급 가시공주는 여유있게 앞섰고요, 4등급 곧장도 여유있게 앞섰습니다. 이거는 준비되어 있는 마필이고요, 준비를 한 마필이에요. 거기에 유연명 기수로 안정을 교체했다라는 것 또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선행 안 가도 뜁니다. 4번마 초등스카이 추천드립니다. 초등스카이 1000m로 거리를 줄여놨기 때문에 선행 안 가도 뛴다. 4번 초등스카이, 8번 전사의 후예. 나머지 중에 7번마 오라독작이 11조에 있을 때, 밀런에 있을 때는 진짜 처참하더니 이게 29조로 넘어오면서 지금 연타를 때리고 있습니다. 또 뛰었던 모습을 아무리 복귀를 해봐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자력입상이라는 느낌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부담 중량이 좀 올랐다는 건데, 뭐 최단거리 1000m고 뭐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거기까지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1200의 4등급 경주고요.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를 했습니다. 1호 경마 서울 거 방송 메인이죠. 서울 오경주, 부산 오경주 메인 준메인 준비했는데 서울 거 오경주 메인 승부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1200m입니다. 안쪽에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선행을 나갈 마필이 없고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페이스 자체가. 페로비치라면은 이 차민굿 가지고 선두권의 핵심 전개 역할을
무조건 해줄 것으로 봅니다. 차민굿이 아마도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로 여겨지는데 빠른 마필은 참 많습니다. 스마트 드림도 있고 원더라이트도 있고 꽤 복잡거려 보이지만은 저는 4코너 전후로 해서 대세를 기선 제압을 페로비치가 해낼 것으로 전제를 깔고 못을 받고 출발합니다. 차민굿을 축으로 앞에 가는 말 뒤따라가는 말 때리고 맞히고로 해서 오경주 승부의 막권을 제가 정해놨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팅같이 확인하고 큰 이상만 없다면 그대로 한번 같이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들어갈 말 10번마 차민굿을 갖고 적중에 대한 자신감을 우리 박 소장이 보여줬습니다. 함께 하셔서 시원하게 또 짭짤하게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1200의 4등급이고요.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듣습니다. 네, 조금 덜 탄 느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3번마 누리불패라는 마필입니다. 야, 직전 경주 이제 정도윤이 기수 제가 이제 금요일날 좀 잠깐 언급을 좀 드렸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도윤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이제는 원정일도 무시할 수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정도윤이가 좀 승부가 걸렸을 때 좀 잘 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도윤이 답게 앞에다 붙여요. 그죠? 자, 그런 모습들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3번마 누리불패가 안장이 교체가 된 이유가 있고요. 부담 중량을 아예 포기한 느낌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 잡고 따라가서 조금 덜 탄 느낌. 이번에는 3번마 누리불패가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칠 것입니다. 박소장. 12마리 만필들 가운데서 최근에 성적이 좋건 나쁘건 간에 편안하게 선행을 가거나 또 선입 자리에서 힘 안 쓰고 편안하게 사코노까지 와서 직선줄에서 조져가지고 입상을 했던 마필들이 꽤 많이 출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유불리가 많이 게이트 조건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1번 게이트를 달고 실패를 했지만 영광의 포리는 안 되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말 천운이죠. 1번 게이트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오스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왔어요. 저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신의 품격의 페이스에 조금 말린 감이 있었는데 뭐 이번 경주는 어느 한 마리 신경 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페이스에만 집중을 해서 인코스를 풀어간다면은 직선줄에서 아낀 만큼 역시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마필 마리오스의 선전 영광의 폴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볼 3번마 누리불패까지 설명이 나왔고요. 나머지 중에 7번마 아델스타가 지난번에 최시대가 타고 뭐 들어 내놓고 뭐 아주 그냥 뭐 나는 선행 가면 안 된다라는 식의 말모를 보였습니다. 철저하게 붙들고 타버렸는데 이번에는 최은경이입니다. 3kg 감량입니다. 최은경이를 태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번에는 앞장 까겠다는 겁니다. 3kg 감량 안고 앞장 한번 까보겠다. 상대들이 만만치는 않지만 아델스타 역시도 선행만 가주면 근성을 보이는 말이기 때문에 아델스타 관심권이 다 되겠고 저 외곽에 있는 12 당대 알파가 김태경이한테 꾸준히 기회를 줬죠. 5등급까지는 기회를 줬는데 4등급부터는 김태경이 못 믿고 최시대로 안장을 넘겨놨습니다. 김태경이가 타고도 상당한 기량을 보였던 말인데 자, 이번에 최시대 안장에 또 3.5 감량에 이제 문제는 외곽에서 선행 여부가 불투명한 조건인데 과연 이제 따라갔을 때 얼마만큼의 능력을 보여주느냐 진짜 능력의 어떤 그 검증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12 당대 알파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육경주고요. 1300입니다. 4등급에 12마리인데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지만 방송 준 메인입니다. 박 소장 먼저 듣습니다. 자, 1번만 슈퍼 찬스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3월 19일만 하더라도 뭐 데뷔전에서 그렇게 잘 뛰었는데 1번 게이트까지 떨어졌으니 이건 뭐 단승식 1.3배로 마감이 됐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선행 뻔하고 여유있게 올 것이 뻔하다. 자, 인정을 했는데 정작 직전 경주 1300m 이제 6등급 고별 무대에서 이 진격의 천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역시 계속 더 걸음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마필이다라고 이제 확신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또 1번 게이트인데요. 시원하게 또 한 바퀴
완주할 것으로 완주가 아니라 그냥 완성을 얻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장님. 네, 주교대 모습도 여기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중에는 가장 좋습니다. 뭐 1등급 마필 시티스타랑 병합을 하는데도 밀리는 모습이 아니었고요. 토요일에 출전하는 이제 구트유라는 마필, 뭐 똥말이긴 합니다만, 뭐 구트유는 아예 뭐 3등급 외산 3등급 마필인데 국산 4등급 이 슈퍼 찬스를요. 뭐 이겨도 뭐 뒷꼬랑지 냄새도 못 맡습니다. 그만큼 좋은 마필이에요. 1번만 슈퍼 찬스 오늘도 한 배 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번만 슈퍼 찬스를 놓고 하지 않으면 뭐 거의 틀리는 분위기네요. 지금 방송 분위기가. 예. 이렇게 되나요? 예. 그럼 뭐 놓고 할게요. 놓고 하죠, 당연히. 예. 뭐 말값 비싸다고 잘 뛰는 건 아닙니다만은 1억이 넘는 매니피 자마입니다. 폭발적인 상승세입니다, 진짜. 네. 앞으로 얘 끝이 진짜 어디인가라 좀 궁금할 정도의 폭발적인 상승세입니다. 승군전이지만 이미 떼본 1300이고 말은 뭐 뒤집어져 있고 일본 슈퍼찬스는 부동의 축이 맞고요. 여기 육경주를 승부로 방송 중매인으로 준비한 이유는요. 일본 슈퍼찬스를 인정하는 가운데 바람잡이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고 또 그 내용들을 임승진이가 정확하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쳐낼 거 쳐내고 악기발이 한 딱 2마리, 맥심 3마리로 압축이 된다는 건데요. 자, 그 와중에 정말 짭짤한 메리트가 있는 짭짤한 메리트를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잡이들 제가 본회상과 현장 속보를 통해서 그 내용 그 정체들 말씀을 드리겠고 한국어를 안겨줄 수 있는 메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 일본 슈퍼찬스에 붙여서 메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 말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후차권에 예전에 저 여러분한테 정말 아주 진하게 앙고라를 안겨줬던 그 아나짜리가 이번에 말이 완전히 좋아져서 돌아왔습니다. 일본말 슈퍼찬스에 붙여서 다시 한번 그때 그 느낌으로 그만큼의 배당은 아니겠지만 그때 그 느낌으로 한방 승부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짭짤하게 한번 때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삼경주입니다. 1600의 5등급의 11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네, 관심 있게 보는 말 중에 하나는 7번마 다르마입니다. 이 7번마 다르마 같은 경우는 그 데뷔 초창기에는 별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주행 재검을 이제 다시 받았을 때 참 재미있었어요. 페르디도 포모로이를 쫓아가면서 무슨 지가 능력마인 척, 자기가 원래 잘 뛰었던 말인 척 하면서 결승선까지 걸음을 유지하는데 조금 마명을 참 희한하게 지어서 그런가 좀 달라진 느낌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다시 돌아온 3월 무대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메이킹스한테는 걸음이 확실히 조금 모자랐습니다만 나머지 것들한테는 여유 있게 이착을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또 최시대 기수가 3월달이죠. 3월 말 같은 경우는 뭐 최시대 기수가 상대 마필 다 알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주 자신 있게 타서 또 여유승을 첫 승을 거뒀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픽세리가 났는데요. 이제 14조 마방에서 그래도 주전 기수입니다. 오경환 기수가 제가 볼 때 근간에 들어서는 뭐 가장 요번 주가 돈 벌 수 있는 마필에 기승하는 기회를 좀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금요일 날도 제가 볼 때는 한거라를 하고 1호 교차를 맞이할 것으로 보는데 과거 그 서울에서 보여줬던 힘찬 직선주로 추진 이런 거 힘 있는 플레이를 잘 보여준다면은 교차 3경주 이 1600m에서는 다르마를 한번 좀 강하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언제? 네, 1600m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에 갈 수 있는 마필들 몇 두가 좀 보여지긴 하는데 뭐 그레조아나 동남 럭키, 노블레스맨, 뭐 파인파워 뭐 이런 마필들 그래도 선두권에 좀 붙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죠. 자, 열하나 하늘누리입니다. 하늘누리 같은 경우는 마필 자체를 좀 저는 세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4월 21일 날 1000m 뛰다 1300 뛰어서 뭐 그대로 한구라 했고요. 바로 그 다음 경주죠. 5월 7일 날 1600m 거리를 늘려놓은 상황 속에서 승급전이었습니다. 그만큼의 어떤 능력,
기대치 19조 마방에서 상당히 준비 잘해놨다. 3등급 신의 품격과 병합 조교를 하는 모습까지 마무리까지 한다면 이번 경주 뭐 게이트 외곽도 저는 뭐 크게 불리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11번만 한올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진이는 6번만 노블레스맨입니다. 직전에 인기순위 7위였을 때 지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중인 말이다. 더 보여줄 능력을 갖춘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했던 말인데요. 자, 부담 중량이 56.5로 많이 늘어버린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저는 전보다 더 띄워졌으면 더 띄워졌지 결코 부담 중량에 이 정도 부담 중량에 꺾일 말은 아니다. 6번 노블레스맨을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고요. 1700입니다. 5등급의 11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이가 준비했습니다. 이루지마 방송 준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만 프라이빗 파크가 선두권의 핵심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더 좋아지고 있어요.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고 순발력은 원체 좋았던 마필이고 또 1700m의 안쪽 게이트도 잘 받아냈습니다. 일단 2번만 프라이빗 파크하고 같이 밀고 나왔을 때 2번을 넘어설 정도로 순간 스피드가 뛰어난 마필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역시 선행은 보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뒷직선 이후에 도전할 한 두 마리 정도만 잘 견제해서 김태훈 기수가 끌고 들어온다면은 4코너까지만 온다면은 나머지 구간은 충분히 버텨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번 프라이빗 파크입니다. 간단하게 한 표 던지겠고 자, 이번 7경주를 이루정화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한 원정일이의 그 내용은 뭔지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저도 프라이빗 파크 놓고 때려야 되나요? 뭐 그렇습니다. 좋아요. 좋고요. 선행입니다.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 이제 감량의 조건까지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세용이가 선행 가는 어떤 모습 속에서 무리를 했다 안 했다라기보다는 선행을 가는 과정과 어떤 라스트까지 직선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말이 조금 못 이겨내는데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직전 경주였어요. 자, 요인을 좀 찾고 찾아보니까 김태현 기수가 직전 경주 조교를 하고 세영이가 문재인 기수가 안장을 했죠. 요인을 찾아보니까 딱 하나입니다. 부담 중량 56kg를 이겨내질 못했던 거예요. 전개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 이번에는 자, 칼을 갈고 이에 악을 물고 조교를 하고 감량의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만 프라이빗 파크는 놓고 때릴 충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지금 후차권에서 8번마 과천 원더 같이 뛰었던 썬빅터, 안유리 기수 안장하고 있는 스트롱 샤인, 승급전을 가지고 있는 참 좋아, 뭐 그런 마필들 바람을 잡아줄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쳐내야 될 거는요. 벌써부터 몇 두가 보여요. 2두는 그냥 싹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 마리 정도는 받쳐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아나짜리에다가 붙여서 때립니다. 이번만 프라이빗 파크 확실히 좋아졌고요. 직전에는 왜 못 뛰었냐면 재갈을 못 물었어요. 재갈을 물고 가질 못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완벽하게 좀 고쳐졌고요. 그런 상황이 고쳐지니까 또 조교 또한 확실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자, 직전에 왜 못 뛰었나 그런 어떤 요인을 정확하게 찾아냈고 그 찾아낸 요인이 완벽하게 나아졌다라면 이번 경주는 이번마 프라이빗 파크도 위험수위에 있다. 원정일 준메인 승부처 완벽하게 좋아진 재갈 물림이 완벽하게 좋아진 그 놈 쪽으로 한방 맞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라이빗 파크 좋은데 재갈바지를 이번에 완전 교정하고 나오는 노리수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조교 때의 모습을 갖고 gem부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원정일이가 준비한 일요경마 방송 준메인 승부 서울 7경주 원정일이랑 함께 하십시오. 제대로 된 적중과 제대로 된 한구라가 나올 것 같은 찐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사경주입니다. 1600의 혼합 4등급의 12마리 박소장 듣겠습니다. 네. 11번 디바인 킹을 안 볼 수가 없네요. 일단 혼합 4등급 무대를 또 접수를 해버렸고 뭐 부담 중량 자체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충분히 3살짜리 순말인 디바인 킹이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록 자체를 저는 인정을 좀 해주고 싶어요. 상대 마필들 이제 처음 겪어보는 애들하고의 어떤 그 전개 싸움이 되겠는데 조성권 기수가 차분하게만 타준다면은 자기 기록 내서 전개는 관계없이 사실상 어떤 작전을 구사하더라도 자기 타임 안에서의 선전이 기대되는 마필입니다. 완전히. 네, 디바인 킹 좋은 마필인데 저는 이번에 단독 선행 다시 한번 노리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쪽에 3번 보너스 2라는 마필인데 직전에 선행 가서 무너졌어요.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갈 것 같습니다. 계속적에서 좀 19조 마필을 좀 추천드리는 거 경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자, 그래도 뭐 좋은 건 어떡합니까? 조교 잘해놓고 준비 잘해놓고 전개성에 이점 있고 직전에 뭐 최상위 지수가 인기 2위 팔리고 무너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2주 만에 빠르게 출전하는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마필 상태 전혀 문제 없고요. 뭐 선행이라면 조인건 기수라면 이번에는 3번만 보너스 2 직전에 무너졌던 어떤 모습 이번에는 버틸 수 있는 가능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하나 디바인 킹 또 3번 보너스 2 이렇게 설명이 나왔는데 뭐 임승진 역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들 같습니다. 고지가 좀 끄덕거려지고 있는데 이번 사경주를 임승진이가 방송에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부산 교차 중에 좀 메리트 있게 때려볼 경주로 지금 째리고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설명이 나왔던 3번 11번 말고 7번마 중앙신화는 제가 지난번에 노렸던 말입니다. 밖으로 삐지는 악벽이 있는 말 1번 게이트를 잡았고 김명신이가 진짜 칼을 갈았다 해서 노렸는데 정말 아깝이었죠. 아깝이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요 이번에는 저는 안 볼 참이에요. 당시에는 제가 봤던 이유가 1번 게이트 바깥의 말들이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전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노렸는데 이번에는 이미 이제 뽀록도 났고 영양가도 없고 또 그 전개도 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7번 중앙신화를 완전히 자를 수 있는 자르면서 승부를 준비했는데 나머지 중에 그 조교 때 말이 굉장히 좀 까칠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완전히 탈바꿈을 해버린 백판 하나짜리가 하나 걸려있어요. 그래서 3번 11번 더불어서 좀 엮어가야 될 말로 지금 좀 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경주 방송에서 공지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승부에서 한번 A급으로 한번 때려보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고요. 1700입니다. 혼합 4등급의 12마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원정일이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일용용마는 계속 페루비치인데 저 페루비치 말고 요거 느낌 괜찮더라고요. 6번마 지상 거탑. 뭐 걸으면 다 나왔습니다. 5세 마필이고 33전 마필인데 김태훈이가 요거 정말 잘 타줘야 돼요. 직전 경주 이제 김철호 기수의 페인의 요인 뭐 상대도 강하긴 강했습니다만 뭐 쓸데없이 외곽으로 이제 무빙을 타가지고 이제 앞에다 갖다 붙여놨던 그게 실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태훈이 한 장이고 감량 조건도 좋고요. 라운트로이라는 마필하고 경합을 붙여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발걸음이 통할 수 있는 마필인데 꼭 끝까지 좀 참아준다라면 라스트 한 발에서는 뭐 밀리지 않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6번마 지상거탑 얼마만큼 좀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마필 여러분 꼭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장. 1700m 최외곽 끝번 게이트 신청하던 1번마 라운트레이가 지난번에 이제 끝번을 벗어 던지고 분연히 일어서서 아주 뭐 멋지게 우승을 따냈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가리 팔렸던 미스터 포천이 아주 그 불쌍하게 꺾이면서 배당으로 연결됐었던 경주인데 그 감을 뭐 페로비치가 고스란히 되살려낼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페이스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라운트로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페이스를 빠르게 만들어버릴 그런 상대들도 없어요. 느린 말들 투성이고 또 1700m 버텨내기 위해서 자기 한 몸 페이스 맞추기에 좀 급급한 애들이 다수 게이트를 메꾸고 있기 때문에 라운트로에는 뭐 편안하게 올 것 같습니다. 라운트로이 5번 6번 지상 같다. 설명이 안 된 말 중에 4번마 나름의 영혼은 지난번에는 그 발바닥 제염 때문에 오랜만에 나왔고요. 이번에 정상 중인데 직전에 올라올만 하니까 레이스 끝나더라. 그래서 이번에 1700으로 그를 늘려 나왔습니다. 직전 대비 좋아진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5번마 위대한 전사도 이게 14조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별게 없었던 말인데 마방으로 옮기자마자 지난번에 3차까지 하는 또 기염을 토했어요. 당시에 1, 2등을 했던 게 챔피언킹의 나스카 프린스라면은 이 3착을 뭐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강한 상대들 틈에서 3착을 일궈낸 성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나 샤크런이 또 사이즈가 짱짱한 말이지 않습니까? 데뷔전 때 그것도 추입으로 선행 가서 쉽게 이긴 게 아니고 추입으로 막강한 기량을 확인시켰단 말인데 문제는 이제 1700에 올라간 부담 중량 이런 것들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사이즈상으로는 절대 밀릴 일이 없는 말이다. 8경 주청자들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오경주입니다. 1200의 3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2마리인데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 이번 부산교차 오경주는 우리 박 소장이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1호 경마 오경주, 서울 오경주와 부산 오경주는 박 소장한테 맡겨봐라 이겁니다. 방송 준메인인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원정인의 포인트 듣습니다. 네, 12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앞선 좀 치열할 것도 같고 선행 가는 마필들도 여러두 보이는 그러한 편성인데 1200m는 좀 적정거리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이 한 2마리 정도 있는데 자, 그중에 이 5번마 이 쇼트 스톰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1200m에서는 입상률이 굉장히 좋아요. 따라가서도 좋고 앞에 가서도 좋고 직전에 1400m는 뭐 거의 바닥을 왔고 조교 또한 안 해놓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자, 이번에 마리오스인데 마리오스가 기승술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거 이제 그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5번마 쇼트 스톰이요 1200m는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다 갖다 놔도 3등급에서는 뭐 빠지지 않는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진이는 이번만 미라클 볼트를 쪼이고 있습니다. 직전에 점핑을 나갔죠, 호나 미군에. 왜 그랬냐면 당시에 그때 그 주에 이 3등급에 1200 경주 거리가 없었습니다. 거리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고 맞는 거리를 찾다 보니까 호나 미군에 점핑이 된 건데 거리는 맞았지만 상대가 너무 셌잖아요. 그래서 뭐 의미가 없는 경주가 돼버렸는데 이번에는 3등급의 적정거리 1200 나왔습니다. 인코스 댕조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편성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만 미라클 볼트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부산 오경주를 방송 준 메인으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그 내용은 뭔지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일단 부산교차 오경주는 그 한진마필 20조 마방에 2번 미라클 볼트하고 6번 얼음공주가 2마리가 이제 선두권의 핵심이죠.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빨라요. 사실 얼음공주가 선행 갈 마음을 먹으면 2번하고 똑같이 그냥 뭐 5마신, 6마신, 7마신 계속 벌려버릴 겁니다. 그렇게 타지는 않고 6번만 얼음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카바 플레이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직전 경주가 그 조금 이제 상대 마필들이 강해지면서 처음으로 잡고 나온 시도였어요. 얼음공주가 이제 선행 출하를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선입으로 타려고 마음을 먹고 시도를 해봤는데 소득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차차 좀 더 이제 적응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번 경주 2번만 미라클 볼트 한진마필 보내놓고 가드 역할을 해주는 것은 뭐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해서 2번, 6번 나가고 나면 나머지 마필들 자리가 진짜 무주공산인데 스피드도 있으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본기가 괜찮은 마필이 바로 8번마 팬텀 블레이드입니다.
데뷔 초에는 확실히 혈통 때문에 주목을 잔뜩 받았다가 조금 또 버벅거리니까는 조금 뇌리에서 사라졌던 마필인데 지난번 뛰는 거 보면서 역시 비카와 가문 영광의 자마 그 사이에서 나온 새끼답다라는 느낌 제대로 받았고요. 어느 선까지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이 이 팬텀 블레이드가 걸음 뽑아낼 수 있는 절정의 조시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최은경 기수이지만 오히려 6번이 없었다면은 또 너무 오바질해서 2번을 쫓아가지 않을까 걱정도 됐겠는데 2번, 6번이 딱 선두권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힘 한 배를 덕분에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선에서만 나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팬텀 블레이드는 이번 경주 충마 역할 무조건 한다고 봅니다. 8번 놓고 후착을 때리고 받치고로 접근하는데요. 8번 자체가 아주 크게 인기를 모을 상황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현장 인기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이제 호흡을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배당도 괜찮을 것이라서 8번 팬텀 블레이드 오픈하면서 후착 압축으로 붙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박 소장이 자신 있게 준비한 부산교차 5경주의 승부의 포인트는 8번 마 팬텀 블레이드였습니다. 팬텀 블레이드를 갖고 자신 있게 적중을 해내겠다 이거죠. 짭짤하게 항구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큰 기쁨 나눠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2000m고요. 혼합 오픈 경주입니다. 3세 이상마 11마리. 여기는 YTN 대상 경주죠. 지난번에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에 이은 오픈 대상 경주인데 그분 좀 낮아요. 리스트급으로 해서 상금은 그렇게 많은 경주가 아닌데요. 좀 지난번에 헤럴드 경제배에 뛰었던 애들 몇 명이서 다시 한번 나왔다는 점, 그 점에 포인트를 좀 맞추고 싶은데 일단 원정일의 내용 먼저 듣겠습니다. 네. 뭐 클린업 조이는 뭐 추천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는 충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후차권에서 이제 뭐 샴로커라든지 안쪽에 이번 뭐 빛의 정상 뭐 이런 마필들이 이제 헤럴드 경제배 리턴 매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4번은 샴로커입니다. 샴로커라는 마필이 직전 현재 신조 대업, 야 완전 개무시당했던 문세영 기수의 신조 대업을 이기지 못하고 3차권으로 밀리면서 아쉬웠는데, 자, 이번에는 신조 대업이 없네요. 신조 대업만큼 또 사이즈에는 마필도 없고, 열하나 클린업 조이가 또 강축으로 팔리는 레이스 속에서 이제 대상 경주 깜빡이 조금은 의심이 되는데 상대가 그렇게 세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4번만 샴로커 추천드릴게요. 대상 경주이지만은 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노림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그래도 방어마권 후보를 말씀을 드릴까 생각했는데 그냥 원정일 위원하고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샴로커가 나머지 마필들 속에서는 2등할 가능성이 근소하게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러나 클린업 조이는 아예 설명조차 안 해버립니다. 하천 경마장의 넘버1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떨어질지 모르는 조시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나 클린업 조이 강대가리에 직전에 헤럴드 경제배에서 송문길이가 한 집마리에 실패가 돼버렸죠. 당시에 이러나 클린업 조이의 샴로커 한 집마리를 기대했는데 문세희가 그걸 깨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도 깨질 가능성이 저는 반이라고 봅니다. 그 깨질 가능성의 그 첫 번째 주자는 고번마 소통시대를 보고 있는데요. 직전에 제가 이걸 추천을 드렸다가 정말 경주 뛰는 걸 보고 정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박병윤이가 도대체 말을 타러 나온 건지 이거 뭐 놀러 나온 건지요. 뭐 그러한 말모를 보였습니다. 하도 제가 속상해서 끝난 뒤에 좀 알아봤습니다. 도대체 왜 말을 그따구로 탄 거냐 했더니 당일날 이게 다리가 베스트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한테 괜히 무리시켰다가 좆되는 상황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탔다. 근데 이번에는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진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이번에는 진짜 소통시대 진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나 클린업 조이는 몰라도 저는 4번 3로커만큼은 해볼 만하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입니다. 자, 2000m 1등급의 10마리입니다.
원정이 듣겠습니다. 네, 부담 중량이 굉장히 좋아요. 6번 벌마의 신. 승급전이었던 직전 경주 2000m 경주에서 바로 입상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배당까지 내줬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1조 마방에서 우승을 했었던 김동영이 보다는 다실바 쪽으로 포커스를 좀 잡은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1조 마방에서 벌마의 신을 그냥 대충 쉽게 내보냈다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는 우연이든 우연이 아니든 어찌됐건 가지고 있는 기대치보다는 많이 뛰었다라면 이번에는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뛰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 마필 부담 중량 어느 정도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직전과 동일한 52kg라면 6번 벌마의 신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잡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장. 직전 경주 뛴 모습만 자꾸 되풀이해서 본다면은 이건 더 어떤 그 선택의 여지가 없죠. 사실 벌마의 신 빼고는 나머지 마필들은 계속 실망을 좀 주고 있는 어떤 형태로든 좀 실망을 주고 있는 애들입니다. 부활의 반석도 그렇고 바세바 파크 매치 파워 반지의 제왕한 때 깨진 매치 파워도 그렇고 다 실망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편성이기 때문에 엄청 잘 나가고 지금 도저히 뺄 수 없겠다 싶을 만한 마필 두 마리가 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랑프리 우승 마필이었던 볼드 킹스가 이런 조건을 발판으로 해서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선행마가 뚜렷한 게 없어요. 2000m고 또 너나 할 것 없이 좀 힘한 배를 위해서 초반에 붙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부활의 반석 정도가 조금 욕심낸다면 앞장은 뜰 수 있겠는데 큰 의미 없는 선행이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볼드 킹스 자신의 그 결대로 원래 순발력 있는 선입형 마필의 모습 그대로 앞선에서 뛴다면은 뒤에서 못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라 앞에서 뛰다가 뒤로 꺼지는 그런 모습은 없을 겁니다. 볼드 킹스의 재기를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유승진이는 저 외곽에 있는 두 마리에 좀 관심을 좀 주고 있습니다. 바로 9번 매치파워하고 10번 미즈마고인데요. 9번 매치파워는 이번에 승군전입니다. 대폭적인 감량을 안고 있고 또 부산 경마장의 특성이 그래요. 특히나 1군 경주에서는 예전에 서울 경마 때는 상상도 못했던 그 1군 승군마들이 갖다 꽂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매치파워 역시도 승군전이지만 감량 일정과 더불어서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10번만 미즈마고도 현재 부산 경마장에서 뛰고 있는 최강의 안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동안에 안말이었던 미즈마고한테 부담 중량이 너무 과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정도윤이를 태워버렸어요. 가장 그러니까 어떤 말머리보다는 얘는 부담 중량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정도윤을 태웠는데 조시만큼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3kg 감량 54.5의 미즈마고라면은 저는 여기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고요. 1200입니다. 혼합 3등급의 11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이가 준비한 일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후반부 1200m입니다. 굉장히 이제 앞선이 난타전을 보여줄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직전 경주 승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이혁 기수 나름대로 안쪽 1번마 소캐스티가 이번에 좀 원게이트를 받았고, 자, 세영이가 3월달 경주를 뛰고 나서 뒷걸음이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직전 경주도 이혁 기수가 강하게 선행을 좀 나서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이번만 난초의 고향은 아예 뒤로 잡고 빠지면서 최근 승급전 3번의 경주 걸음의 의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6번마 켄터키 연인 같은 경우도 순발력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라스트 끝걸음이 직전 경주 휴양 공백전에 조금은 불안했던 그러한 마필이고요. 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딱히 없는 경주예요. 그죠? 딱히 없는,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중심이 없는 경주예요. 원정일이 보고 있는 마필은 정확하게 3두입니다. 3두. 3두 안에서 적중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에 한방막건에 대한 자신감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받쳐갈 수 있는 배당 마필까지
안고 가겠습니다. 자, 후반부 일요일 10경주 얼마나 중요한 경주인지 원정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돈 못 만들면 일요일 막 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 놓고 이겨드리겠습니다. 일요일 10경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10경주에서 원정일이가 돈을 확실하게 만들어낸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딱 3마리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딱 3마리로 압축을 해서 짭짤하게 함구를 하십시오. 11경주에 임승진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정일이랑 함께해서 꼭 돈 만들어서 11경주 함께 해주시고요. 자, 11경주입니다. 1400에 3등급에 모두 12마리입니다. 말씀을 드렸듯 임승진이가 준비한 이루정마의 방송 메인이자 또 이루정마의 마무리 승부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박 소장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6번마 금화제우스 추천드립니다. 푹 쉬고 돌아와서 빠른 마필들이 무진장 바글바글거렸던 그런 편성이 나와가지고 결국 이제 너무 추입이 늦었죠. 3월 11일 날. 그리고 이제 직전 경주는 물론 이제 4등급 편성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독보적인 끝걸음을 끌어내면서 역시 금화제우스가 그래도 기본은 더 할 수 있는 마필이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빠른 마필들이 조금 있지만은 위력적인 그런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입이나 취입이나 전개만 차분하게 풀어가면은 입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적정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열하나 다크레이디 조제로 기수와 29조의 호흡 거기에 병합이 되고 있는 수영조교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 조제로 기수와 29조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좋은 성적을 보였던 궁합인데요. 자, 이번에는 적정거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1400m가 적정거리예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거리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1400m에서의 기록은요. 이 다크레이디가 가지고 있는 거리는 기본만 해줘도 이번 경주 충분히 가능권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뭐 직전 경주는 아예 잡고 맨 바닥으로 들어갔고요. 자, 이번에는 조교 강도도 올려놨고 수용 조교 몇 바퀴입니까? 무려 35바퀴 수용 조교빨 그리고 조교빨 그리고 직전 경주 아껴뒀던 걸음 1400m 모든 조합 속에서 11번마 다크레이디 강하게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6번 금화제우스 에라나 다크레이드 설명이 나왔는데 한 마리는 뭐 인기 맛 쪽이고 또 한 마리는 덜 팔리는 쪽인데 아무튼 그 내용 잘 들었고요. 자, 임승진이가 1호 연마 11경주를 이제 마무리 승부 그것도 방송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마무리 승부로 준비했는데 지난주 일요일도 제가 방송에서 메인으로 임승진이가 마무리를 자처했다. 그래서 한방 막권을 준비하고 있다. 현장에서도 역시 당시 유아스타의 동촌의 가이 13조 말 3번 유아스타 18조 말 동촌의 가이 한 방으로 엮어 때리면서 제대로 적중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배당이 막판에 아주 폭풍이 불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족할 만한 배당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아무튼 그래도 뭐 마지막 경주는 막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번 11경주를 제가 다시 한번 한 주 동안의 마무리 승부로 준비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적중을 하고도 배당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이번 11경주에서 제가 적중과 더불어서 짭짤한 배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이번 11경주를 승부로 준비한 겁니다.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지금 여기 언뜻 보니까 4번 금화발리오스, 6번 금화제우스, 또 8번 불꽃왕자, 9번 과천의 함성 이런 애들이 인기를 모을 겁니다. 이 넷 중에 완전히 차낼만 한 마리 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3마리 중에 충마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마리 남았죠. 걔네들이 오면은 좀만 먹습니다. 좀만 먹고 언급하지 않은 말 중에 정확히 백판 쪽에 노림수 말 준비했습니다. 2마리 모두가 2마리를 준비됐는데요. 2마리 모두가 선행마예요. 선행마인데 교통 정리가 되면은 뭐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고 또 교통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임승진이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낼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제대로 된 마무리와 더불어서 짭짤한 배당까지 체포해내면서
마지막 경주 크게 웃고 경마장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준이가 준비한 1호 경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11경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5월 28일 1호 경마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은 남는 시간 동안 더욱더 분석에 분석 더해서 현장까지 여러분 끝까지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